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배달하는 토스트럭입니다. 저희 토스트럭은 토스트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복을 배달하는 토스트럭. 오늘의 행운을 블럭 토스트럭. 저희 토스트럭은 흔한 로드샵 사이에서 푸드트럭의 감성을 유지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 토스트럭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토스트럭은 10개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옛날 토스트와 햄버거 토스트, 슈퍼파워 토스트가 있고, 여성 고객들이 좋아하는 가든 스페셜 토스트, 새우빵 토스트,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부산 서면점이 오픈하셨을 때 본사에서 했던 홍보 영상입니다. 앞에서 보신 홍보 영상을 저희가 본사에서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SNS 상에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켰고, 영상이 발표된 후에 해당 가맹점의 매출이 10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맹점주님들이 본사에 원하는 본사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연예인 마케팅이라던가 언론 보도, 그리고 이런 연예인과 함께하는 팬조 홍보 같은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 점주님들이 원하는 홍보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스트럭은 식감을 살릴 수 있는 빨강, 노랑, 파랑, 원색적인 3색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그 안에서 재미난 구성으로 브랜드 컨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스트럭은 작게는 2평, 크게는 15평 이상의 매장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카페형 컨셉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세트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매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점주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장은 대구 중구청점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빨강, 노랑, 빨강 원색적인 색깔을 이용해서 멀리서 다른 매장들과 확연하게 다른 이미지로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 다른 공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느낌 있는 매장 컨셉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 좋은 컨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장은 부산 하단점입니다. 저희 토스트럭의 푸드트럭 이미지를 형상화한 바 구성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해당 이미지가 SNS상에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창원 발린점 같은 경우에는 7평 매장에서 1평균 80에서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매장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컨셉의 브랜드 컨셉으로 똑같이 SNS상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토스트럭은 저렴한 창업 비용을 고객 점주님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본사의 오픈 수익을 최대한 낮췄고, 그 비용으로 좋은 매장을 얻고, 좋은 매장을 얻음으로써 더 높은 매출을 같이 가는 상생하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창업 비용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가맹비는 300만원이며 교육비는 100만원입니다. 교육 인원은 무관하게
인원수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매장 오픈하셨을 때 오픈바이저가 3일 정도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 본사에서 다시 반환을 해드리는 비용이고 8평 기준으로 1,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에는 박스 간판까지 포함해서 350만 원이며 커피 장비를 포함하지 않은 기기 장비가 75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안 나오고 있는 금액은 3,400만 원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별도 공사라고 하는 1차 극배수라던가 폴딩 도어, 테라스 공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얼만큼 팔아서 얼만큼 본사에 원재료비가 나가고 내가 얼만큼 수익을 걷느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저희 토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36%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패키지라고 하는 포장 용기 외에 기타 부자재가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 근무 외에 매니저 1명, 알바 2명 했을 경우에 15%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 로열티 별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매장 크기라든가 평수, 매출에 상관없이 월 고정으로 30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께서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 6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토스트럭은 현재 10개의 매장이 오픈되어 있고 8월까지 추가로 7개의 매장이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 곳,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상주 오픈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휴게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휴게소에 추가적으로 계속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토스트럭은 토스트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단순한 음식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감성과 정과 문화를 녹아내기 위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영상 자료까지 포함된 PT 자료 잘 구경했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브랜드 소개해 주셨으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FC에 준비한 우리 토스트럭과 관련한 브랜드에 대한 질문 한 4가지 정도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드리면서 조금 더 토스트럭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야별로 준비한 질문인데 하나씩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매장 관리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저희 질문은 슈퍼바이저 1인당 현재 이제 매장 수가 많지 않은 신생 브랜드에 속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매장 관리 영역에 있어서 얼만큼 좀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계신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한 명당 담당 매장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로 하고 있는 그 관리자들의 업무는 또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토스트럭이 법인을 설립한 지 이제 6,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데이터라던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된 매장이 10개밖에 안 되고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아직은 가맹점당 1인당 맞는 그 개수가 3, 4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점주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많이 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에 저희가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서 소비자들이 점주님한테 하는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SNS상에서 올라오는 글들이라든가 블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도 달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점을 방문하는 고객 중에 방문을 하실 때마다 고기를 빼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계란을 빼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그 의견을 점주님이 저희 슈퍼바이저에게 이런 분도 있다더라 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나온 메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든 스페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고기 대신 해시 포테이토를 넣고 계란 대신 단호박 샐러드를 넣어서 야채만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가든 스페셜을 이름으로 판매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손님이 오셨을 때 당신을 위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라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그분이 그걸 되게 좋아하셔서 지금은 저희한테 월로 선결제라고 이용을 하시는 단골 고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저희 슈퍼바이저들이 노력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많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업 시작하신
그 업력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 매장 수에 비추어서 볼 때 슈퍼바이저 수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 상황이시네요. 네. 이거는 매장이 늘 거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구인을 해두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매월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네. 부분이 부분이 있으실 테고 슈퍼바이저를 이렇게 미리 충원을 해주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목에 차서 한 명을 충원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기는 하지만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들에서 슈퍼바이저들이 점주님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거에서 오는 반발감이 많다라는 걸 워낙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브랜딩이 될 때 같이 커나가는 슈퍼바이저들이 내 브랜드라는 생각이 갖고 추후에 100개, 200개가 돼도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에서는 슈퍼바이저 한 명당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매장들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국의 매장이 10개에 비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지방으로 다니기도 바쁜 상황이어서 일단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이 그만큼 더 같이 성장을 하면 나중에 정말 100개, 200개가 됐을 때 초신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케팅 홍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토스트럭이 이렇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또 뭐 저 같은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 좀 특이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매장 수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유명한 모델을 기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모델들이 갖는 개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홍보에 대한 비용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홍보에 대해서 홍보 비용에 대한 부분들 가맹점에 부담되거나 산정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결론만 맞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맹점에 광고 마케팅 비용을 첨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브랜딩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 안에 있는 비용에 연예인 마케팅 비용도 포함해서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비용을 측정을 해놓고 브랜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2개든 10개든 100개든 100% 본사에서 다 그 연예인 마케팅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맹점주님들 상담하실 때 저한테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래놓고 모델료 청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항상 제가 가맹계약을 하다 보면 1번에 적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항상 적어드리거든요. 가맹계약서에. 그러다 보니까 점주님도 그 믿고 또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본사는 로열티와 물류 수익 외에는 따로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주님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측면을 생각을 해볼 때에는 사실 이제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되고 잘 존속이 돼야 본사도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본사가 튼튼하게 충분한 수익을 향유하고 있어야 사실 가맹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매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는 게 일종의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봤을 때 어떤가요? 매장의 증감 속도 같은 거, 매장 숫자의 증감 속도가 예상하신 것과는 다르게 좀 천천히 가게 될 때에 그때도 지금 하고 계신 이런 홍보에 대한 방향성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예상대로라고 하면 이미 30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을 했어야 되는 제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더디게 진행됐던 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감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쓴 이유는 저희가 신규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주님들한테 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무래도 더 보여주기 위한 게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을 쓴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과 투자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덕에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상당 부분 영업하시는데 도움을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통 식자재 관련된 영역인데요. 이제 토스트를 주 제품으로 하시다 보니까 주로 매장에 공급하시는 식자재류가 소스, 햄, 빵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주요 제품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제품들이 워낙에 범용화되어져 있는 상품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본사 자체 상품화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자체 상품화되어져 있는 제품군들이 있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PB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소스죠. 소스는 저희가 럭키 소스라고 해서 저희 본사만의 레시피가 들어있는 소스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패티류 같은 경우에도 본사에서 지정한 패티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점주님들이 직접 사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사 거를 이용하는 본사 거를 꼭 이용해야 되는 강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율 자체도 점주님들께서 신선 야채든 직접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더 그런 신선한 재료들과 좋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원가 대비 제품에 대한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단순하게 기존에 저희가 흔히 먹었던 토스트가 아니라 알찬 그 식재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등한 맛을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사에서 공급을 하는 핵심 PB 같은 경우에는 소스, 패티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SPC 3점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스트 매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식빵입니다. 식빵이다 보니까 시중에서 구매하는 식빵 가격에 비해서 주 생산처가 SPC다 보니까 저희가 시중 가격보다 한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거꾸로 점주님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서 직접 사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본사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치커리라던가 양배추, 뭐 계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그때그때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하면 신선한 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드린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경쟁력 관련된 영역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메뉴 자체가 토스트라는 메뉴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집에서도 해서 드실 수 있을 만큼 좀 단순한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 토스트 강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 토스트럭만이 갖는 특별한 장점, 차별적인 장점을 하나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게 하나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토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브랜딩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토스트를 팔아보자라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졸음쉼터에서 시작을 했을 때도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기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만의 문화를 만들어갖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로드로 내려와서 가맹점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단순하게 고객들이 토스트 하나 먹고 가자라는 것보다 저희 매장을 보고 들어오고 구매를 해서 먹고 나갈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판매를 하는 게 저희 토스트럭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컨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기자기하고 들어왔을 때 재미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메뉴 이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슈퍼파워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처럼 이름을 지었을 거면은 햄, 야채, 치즈 토스트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는 슈퍼파워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걸 먹고 에너지를 전달해 가져갔으면 좋겠다 또는 행복한 기운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연상되는 네이밍을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토스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 토스트럭은 토스트만의 문화, 토스트럭만의 뭐 정 이런 걸 판매하고자 고객들과도 많이 대화를 하고 아까 가든스패드처럼 고객들의 니즈를 많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아직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50개, 100개 정도 됐을 때는 확연하게 다른 브랜드와 달라지는 저희 토스트럭만의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토스트럭에 대해서 짧게나마 마지막 인사 말씀 혹은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토스트라는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한국 시장에서의 음식 문화 자체가 지금은 워낙 짧은 주기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토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토스트는 한국에서 나온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음식 중에 하나가 토스트입니다. 할머님이 손자를 데리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손자 데리고 와서 토스트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님 따로 혼자 오셔서 오랜만에 토스트나 하나 먹어보자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정을 조금 더 저희의 색깔로 바꿔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브랜드가 시작이어서 되게 미비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태주시면 한국의 대표적인 토스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